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내 많은 이들의 시선 또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배달 음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국내 배달 어플의 성장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달의 민족이 보여주는 행보는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배달의 민족은 처음 서비스를 런칭할 때까지만 해도 토종 한국 배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결국 독일의 배달 서비스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 측에 인수합병되면서 그 수식어마저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1,000원, 2,000원 수준이던 배달비가 인수합병 이후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최근 5,000~6,000원에 육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배달의 민족이 결국 게르만 민족이 되어버렸다, 배달비의 민족이 되어버린 거냐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일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과 비교되는 행보를 보여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판 배달의 민족인 푸드네코는 작년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일본 배달 서비스 시장의 과점업체인 우버이츠와 대마에칸을 넘어서기 위해 배달의 민족이 선택한 방법은 서비스료, 기본 배달료 최소 주문 금액이 없는 기본 산무 정책과 고객들에게 두 자릿수 할인율을 제공하는 쿠폰을 수시로 지급하는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일본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막상 한국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작 한국에서는 배달료, 최저 주문 금액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활성화시킨 기업이 다름 아닌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 측은 배달비와 최소 주문 금액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입점 점주들이 직접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며 서비스 내수 차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입점업체 수수료 부과율 차이를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배달기사의 간식비를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기사에게 간식 등을 전달하는 가방을 고객에게 지급했습니다. 고객들은 정당하게 배달비를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무료 서비스를 해주는 것 마냥 고객에게 배달기사를 배려하라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활동을 벌이기보다 일본에서 벌이는 정책의 반만이라도 한국에서 실행하면 좋겠다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3.1절 102주년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해외 진출은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해외 진출로 득이 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기업의 일대기가 커뮤니티 베스트 글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런칭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이 기업은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영화와 같은 다양한 일을 겪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본사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런칭한 라카이 코리아. 한국인이 대표로 있는 라카이 코리아는 다른 여타 브랜드와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제품을 누가 봐도 태극기가 들어갔다고 느낄 만한 디자인의 운동화를 출시하는데 그 운동화의 일부 수익금으로 독도협회에 후원을 시작했고 독도 belongs to Korea, 독도는 한국 땅이다 라는 영어 문구를 아주 당당히 제품에 붙여 알리기 시작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2017년 하반기 런칭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3월 1일 3.1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9일 한글날, 심지어는 아무런 국경일도 없는 모든 달에 한국 역사를 담은 에디션을 줄줄이 출시하며 그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협회에 후원하기까지 합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랜드가 한국의 역사를 알린다? 한국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브랜드가 보인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모든 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재석, 강다니엘, 김세정, 정은지, 전효성 등 한국 유명 연예인들이 이 브랜드의 제품을 착용하며 빠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까지 이슈가 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국가만 라카이 코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의 해외 팬들에게까지 라카이 코리아 제품이 알려지자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이 브랜드의 행보에 너도 나도 달려들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쓰레기. 그리고 브랜드뿐만 아니라 한국을 향해서도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나라.
그런데 라카이는 일본에도 존재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 스포츠 종목인 스케이트보드로 인해서 라카이에 보드하는 매니아층이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본인들이 라카이 재팬은 뭐 하고 있냐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하던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라카이 재팬에서 우길기 티셔츠 판매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기세는 등등해졌고 그와 반대로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라카이 코리아에 감동받았던 한국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내에서 이슈가 되면서 많은 이들은 결국 이 브랜드도 다른 곳들처럼 아무런 피드백 없이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을 때 라카이 코리아는 당일 이 사실을 접하자마자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각 국가가 미국 본사에 라이센스를 부여받아 운영 중인 걸 밝히며 라카이 재팬의 해당 제품 존재 여부 및 판매 상황을 체크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잘못임을 인정하고 실망과 염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현재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곳마다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량 회수하여 폐기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라카이 코리아는 오히려 위기 상황을 신뢰를 단단히 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일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일본 731 부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3천여 명의 여러 국가 사람들이 일본의 잔인한 생체 실험으로 인해 무고한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을 담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생체 실험의 증거 자료와 함께 해외 유명 사이트에 올리며 어찌 보면 이례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헌병 군도의 한쪽 팔을 잃은 윤형숙 열사의 이야기를 알리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한쪽 팔을 잃으면서까지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으며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켜야 할 때라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에도 노력하면서 해외 기사에 보도되는 이례적인 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시장을 포기한 것 같은 행보를 보이는 라카이 코리아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일본에서 팔 마음이 없는 건가요? 일본 난리 날 듯. 이에 라카이 코리아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3.1절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일본은 239개 판매 국가 중 하나일 뿐이며 저희는 그저 진실을 알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답변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 외에도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일본 커뮤니티에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려 화제가 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베스트 글이 되기도 했고 찢어진 태극기를 받기도 하고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이유로 해외 고객들의 클레임이 심해지며 공격까지 당하는 여러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4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3.1절 102주년을 앞두면서 이 기업이 이번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며 한국의 역사를 알릴까 하는 기대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나라시노 수용소, 독립운동가 문용기 열사 이야기를 알리며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방, 시온 머그컵, 티셔츠, 팔찌 등 다양한 한국적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1절 기획으로 출시한 태극기, 무궁화 등이 담긴 라카이 라벨이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노출됐고 국내 고객 덕분에 날이 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이 되겠다는 기업. 쉽지 않은 행보지만 자신들이 정해놓은 첫 목표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다. 나의 배로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역사를 알리며 일본이란 큰 패션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던 라카이 코리아에게 어울리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3.1절 102주년 되는 해입니다. 단순히 공휴일이 아닌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